이분함수 먼저 볼게요. 이분함수는 이제 일단 인수를 홀수로 입력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 홀수 5를 입력해 볼게요. 홀수 5를 입력하고 여기다 이제 입력하고 이분함수를 선언해서 이분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숫자 5가 입력된 요 셀을 참조해 볼게요.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올까요? 자, 5는 이제 홀수 5가 되는 건데 홀수 5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짝수 6으로 바뀌죠. 즉 이분함수는 일단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줘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인수가 자체가 짝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 6을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함수의 인수로서 짝수를 넣었다. 인수를. 그럼 뭐 그냥 6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 그죠? 이게 이제 이분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 주는 건데 얘보다 일단 큰 정수 중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보다 큰 정수. 그죠? 요 5보다 큰 정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뭐가 있어요? 이제 5를 포함해서 이제 5, 6, 7, 8, 9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짝수 5보다 큰 애들 중에서 가장 5보다 큰 애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짝수는 뭐가 있을까요? 6이 되는 거죠. 6도 있고 8도 있고 10도 있는데 그 중에서 5랑 가장 가까운 짝수는 6이 된다는 소리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4라는 인수를 가지고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해볼게요.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분함수를 이용해서 이분함수의 인수로서 3을 집어넣었다. 그럼 뭐가 될까요? 3보다 큰 짝수는 뭐가 있어요? 3보다 큰 짝수는 4, 6, 8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 중에서 가장 3이랑 가까운 짝수는 무엇일까요? 4가 되는 거죠. 자, 이분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홀수를 인수를 입력해주면 그 홀수를 뭘로 만들어줘? 짝수로 만들어줘요. 입력한 인수가 짝수라면 그냥 그 짝수 그대로 가고 6이다. 6짝수 맞죠? 짝수 6은 짝수 6을 그대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런 요게 이제 이분함수이고 여기 이분함수. 그럼 ODD 즉 오드 함수는 이건 뭐냐면 홀수로 만들어줘요. 짝수를. 이분함수가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라면 자 요거 이제 요 6하고 5하고 4로 해가지고 이렇게 짝수인 애들하고 원래 홀수인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본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오드 함수를 선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짝수 6을 갖다 인수로 넣었다. 뭘로 만들어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6보다 큰 홀수 중에서 6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홀수 6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 중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7 있고 9 있고 7 있고 그렇겠죠. 그 중에서 가장 6이랑 가까운 홀수는 누구야? 7이죠. 그죠? 그럼 홀수 5를 인수로 넣었다. 어떻게 할까요? 홀수 5를 인수로 넣는다면 그냥 5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5 자체가 홀수니까. 그죠? 따로 이렇게 올리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홀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체가 홀수니까. 그럼 짝수 4를 갖다가 오드 함수 인수로 넣으셨다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4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홀수는 무엇일까요? 5가 되겠죠. 이렇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분함수는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 주는 거고, 오드함수는 짝수를 홀수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일단 하나씩 올려주는 거죠.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분함수하고 오드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본 거고, 자, 파워함수는 뭐냐면 거듭제곱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해놓고 a, b 하면 a를 b만큼 거듭제곱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다 제가 3,5 그리고 8, 하나고 4 그리고 이제 뭐 2에 쭉 하면서 해볼게 한번. 여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 산술 연산자 중에서 링크를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구할 수도 있겠죠. 3에 5 제곱해가지고 243이 나오고, 8에 4 제곱해가지고 4096이 나오고, 2에 10 제곱해가지고 1024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함수로 하면 파워함수, 연산자를 이용한다면 요 연산자이고, 이런 같은 의미를 지닌 함수가 바로 파워함수예요. 파워함수를 갖다가 선언해서 a, b, 즉 d 이슬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이 이슬에 있는 숫자만큼 거듭 제곱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 요 계산한 내용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파워함수 그래서 a, b라면 a를 b만큼 거듭 제곱한 숫자를 구해준다는 거죠. 이게 파워함수. 이게 파워함수 계산이었고요. 파워함수였고, 그 다음 미디언 함수를 소개해드리면은 예를 들어 6개의 인수가 있다. 2부터 10까지의 인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숫자들의 중앙값을 구해줘요. 미디언 함수는. 그래서 여기다 미디언 함수를 선언해서 이 중앙값은 여기 없는 숫자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미디언 함수를 선언해서 일단 넣어주기만 하면 제가 알아서 구해줍니다. D24부터 E22까지 6개의 그 인수들이 되겠고, 이 인수들의 딱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계산해준 결과 4.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짝수인 경우에는, 인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있지 아니한 숫자로 구할 수도 있고, 여기 인수가 홀수계라면은 딱 가운데 있는 요 입력한 인수들 중에서 딱 가운데 위치한 숫자 하나를 딱 찾아서 구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미디언은 이렇게 요 값들의 딱 중간값, 좀 평균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죠. 평균하고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디언은 입력한 인수들 가운데 중앙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럼 모드는 뭐예요? 모드.sngl 함수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인수들이 있다. 자, 여기 보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는 무엇일까? 이걸 구해주는 게 바로 모드.sngl이죠. 그 다음 mo 모드 함수, 여기 원래는 모드 함수라고 해서 이걸 썼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모드.sngl을 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의미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이건 똑같죠. 인수를 집어넣어줬어. 자주 등장하는, 즉 2번 이상 등장하는 값이 있는 인수 범위를 잡아줬어요. 무언가가 2번 이상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자, D26서부터 D31까지 인수를 넣어주셨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는 2가 나올 거예요. 2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뭐야? 얘들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는 2죠, 그죠? 만약에 따로 이제 여기 보면은 2번 이상 등장하는 숫자는 없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딱 한 번씩만 나오고 끝이다. 따로 2번 이상 등장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따로 최빈값을 구할 수가 없다. 최빈값, 여긴 최빈값이 얼마? 이건 딱 봐도 2가 나오죠. 최빈값.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을 구해주는 건데, 요거는 최빈값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경우 뭐가 나올까요? 모드.snj 함수를 선언해서 요 인수로 넣어주면 뭐가 나올까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 중에는 최빈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어.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하나가 5가 되었다, 4가 5로 바뀌었다. 그럼 그다음 뭐가 될까요? 중앙값도 5로 바뀌고, 그리고 최빈값도 5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수 범위가 바뀌면 결과도 같이 바뀌게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일단 최빈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가 생겼죠. 5가 2번 나온 거라서,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은 뭐다? 5가 되는 거고, 중앙값도 뭐가 되는 거죠? 4가 5로 바뀌면서 중앙값도 5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언 함수하고 모드.snj 함수를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요 친구들은 이제 주로 필기시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물론 여기 앞에서 보셨던 서미프, 서미프스, 에버리지 이프, 에버리지 이프스, 이런 것들 다 뭐야? 이런 것들 다 물론 필기시험 문제에서도 등장하는 내용들이고 실기시험에서도 등장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분서부터 여기 모드.snj까지는 주로 필기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